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의무소방원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무소방원을 준비하시면서 국어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 간략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함입니다. 자, 의무소방원 잘 오셨습니다. 의무소방원의 문항수는 총 20문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20문제를 골라낸다? 아무래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국어 하면 맞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두고 한 문제가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국어의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맞춤법이라던가 이러한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겠죠. 문법 한다면 여러분들 벌써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저하고 어떻게 한번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20문제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뒤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기출보건 문제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만약에 검색을 하시더라도 기출문제 정도는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출보건 문제를 저는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본다면 아마 고등학교 수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라던가 혹은 수능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지문이 엄청 길고 그에 대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내오죠. 그에 비해서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한 단락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를 보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 라고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쉽게 해도 되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에서 20문제를 낸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우리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좀 외우는 문제 중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이 나와 있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는 어때요?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지문에 대한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던 글이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정보 이외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즉 작품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목차입니다. 먼저 문학론에 대해서 보자면 문학론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틀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소설, 수필,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등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도 물론 있지만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작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생활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문학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한자와 한문입니다. 한자와 한문 놓자니 아쉽고 다 하자니 너무 방대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교재에서는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들을 골라 담아 왔으니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우리 교재에서 언급되는 한자 정도만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글자를 봤을 때 글자의 뜻이 떠오를 정도로만, 획순까지는 아니고요. 뜻이 떠오를 정도로만 많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익히다라는 건 외우는 것보다는 눈에 익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바른국어 생활, 문법 부분일 것 같아요.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이러한 것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담드리죠.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출보건 문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급됩니다. 분명히 표준발음법도 언급이 되고요. 맞춤법, 높임법 이런 것들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이제 한 단락이 한 장이 끝나면 뒤에 예상 문제가 나오죠. 예상 문제 보기에서 언급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이지만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 언급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나온 거 자주 언급되는 거 항상 예시로 들어지는 것들 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은요. 저하고 1장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고 오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출보건 문제 1회만 먼저 한번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본다, 정답 맞추고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연필로 풀어보시고 진하게 풀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몇 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도저히 건들지도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즉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좀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출문제, 기출보건 문제 1회만 풀고 한번 저 만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개념 살펴볼 거고요. 문제풀이 형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내용을 깊게 하자니, 그렇죠. 다 하자니 굳이 이러한 수고스러움까지는 저희 수업 듣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자주 언급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개념 부분 정리해 드리기는 할 테지만 깊은 내용까지는, 그리고 많은 내용까지는 언급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념 부분을 정리를 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확장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한 장이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가 연결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건드리고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개념은 한번 읽고 저랑 개념 공부하시고요. 잠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푸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문제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도록 하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한번 문학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기출보건 문제 한번 문제 보시고요. 느낌 익히시고요. 문학론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낱말이 있나 혹은 이러한 분위기구나 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수업 충실히 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격적인 강의 제1장 문학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